그래, 수요조사 한번 해보자. 자, 나 오늘 내 답안지 채점한 거 확인할 거다. 손 들어 봅시다. 그래, 그래, 알았어. 다 손 들지. 그래, 언니들이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마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오늘 수업 후반부 약간 시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보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들고 오긴 했는데 뭐 우리는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진행해 보다가 이거 뒤에는 나중에 해야겠다 싶으면은 다음 주로 넘기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컴프2에서 C 할 때 이미 구경해 봤었던 const specifier랑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같이 구경해 봤어요. 사실 얘 전반부에도 살짝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bconst 우대 법칙이라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nst reference, rvalue reference 막 그런 식으로 오버로드를 해뒀을 때 그에 대한 C++ 컴파일러가 위졸브를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있는 덧셈식이 무슨 형식 인수로 받는 버전이 선택될 거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그거를 한 단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는 인수를 하나만 구경을 했었는데 인수 2개 받는 버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드디어 요 컨스트를 우리가 세트로 2개면 2개, 4개면 4개 세트로 잘 붙여놔야지 엔간한 덧셈식들 그런 오버로드 돼 있는 수식을 적을 때 적절한 버전이 단 하나만 선택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 것 같아 보였어요. 등등등 해서 아무튼 간에 const specifier 자체의 의미는 이전이랑 동등합니다. 어떤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specifier니까 당연히 선언했다 붙인단 말이죠. 그 선언으로 도입하는 그 이름을 써서 저 형식, 예를 들면 유리수 오브젝트라든가 인트 오브젝트라든가 그 형식 오브젝트를 변경을 하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구경해봤고 뭐 우리 작년 내용 잠깐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본다라면 변경을 막는 거지 이니셜라이즈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말고는 그 오브젝트의 새로운 값,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다시 한번 는 수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밀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아마도 엔간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 const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한 오브젝트들은 이니셜라이즈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걔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내용은 요 private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전에는 어쩌면 구경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진행했던 컴프1, 컴프2에서는 얘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새로 등장하는 친구고 얘까지 구경하면 우리가 요 제한과 관련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한 바퀴 구경해봤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 살짝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제한입니다. 영어로는 restriction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컴프3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간들 사이의 알력 다툼, 기싸움, 정치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이제 팀플을 해가지고 모여서 만들 때 뭔가 결과적으로 사장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갔어요. 오류가 났어요. 그럴 때 누구 책임이냐 같은 걸 왈가왈부할 때 뭔가 서로 의의가 상한다라든가 한 명이 빡쳐가지고 나간다라든가 그런 일이 자주 발생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도덕적인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미리 학부 시절에 이런 것들을 구경을 시켜드린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이 제한과 관련한 얘기는 먼저 코드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준비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는 프로그래머가 요 이름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써요. 요 이름은 이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와 같이 미리 규칙을 판을 짜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나 자신을 포함한 나중에 코드를 적게 될 프로그래머. 우리 전반부에는 주로 메인 짜는 후배 프로그래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간에 나중에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가 특정 수식을 못 적게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는 적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내가 아무튼 선언이라든가 정의해가지고 준비해놓은 어떤 수식을
덧셈식이라든가 등등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나는 적을 수 있는데 저 친구는 못 적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나도 저 친구도 둘 다 못 적게 한다라든가 와 같이 약간 막아두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식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름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새로 도입해둔 이름을 저 사람이 못 쓰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const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되는 오브젝트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변경과 관련한 얘기는 그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리스트 형식의 특징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선 안에서는 당시에 여러분 2025년도 1학기 시절에 딱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됐던 그 시점에 우리가 배운 선 안에서는 오로지 리스트 형식만 변경 가능한 형식이었어요. 0번째 칸에 3 담겨 있다가 나중에 5로 바꿔서 담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이라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C 같은 경우는 그냥 인트다. 그러면 맨 처음에 3 담았다 나중에 5 담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4바이트 자리에 00000003 담겨 있다가 나중에 00000005 바꿔 담는 거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const specifier로 붙여두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이름을 써서 그 인트 한 칸에 담겨 있는 값을 변경하는 걸 막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저만 볼게요. 우리 복습 겸 해서 예시 구경해 보면 예를 들면 이렇다 이겁니다. 일단은 그래. 지난주에 누가 수업 끝나고 물어봤는데 그 우리 GitHub 코파일럿 요 친구 있잖아요. 요거 저는 지금 그 학교 메일 주소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 계정, 의사 양반 계정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신규 가입이 막혀 있어요. 4월 말부터 여러분이 우리 학교 이메일 주소 이렇게 등록해도 요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공지글에 적혀 있는 바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나중에 풀어줄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데 그게 풀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살짝 송구스럽게 됐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스페시파이어니까 선언에다 붙일 수 있는데 int number 3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onst int 5 하면은 얘도 일단은 이니셜라이저 적는 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는 건 가능한데 그냥 int 같은 경우는 const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다른 거 아무거나 편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 5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동 완성으로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걸 막는 거예요. 우리 봐봐요. 어떤 칸의 일생 해가지고 우리 그림 구경해 봤잖아요. 당시에 칸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칸을 사용할 때 두 가지 write랑 read 두 개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언젠간 칸이 소멸합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RW를 하고 그 다음에 걔를 destroy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간 두 가지 지금 이 int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들 중에 얘는 write를 막는 거예요. 물론 read는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5에 담겨있는 5를 넘버 자리에 담는 거 이건 가능해요. const를 붙여놨다 하더라도요. 근데 방금 전 거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도 우리한테 칼같이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면 별 생각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mpersand number로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 있겠죠. 자, ptr은 별입니다. 따라가면 int 한 칸이 있어요. 근데 정밀하게는 따라가면 const int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당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 설명대로라면 ptr이라는 이름을 써서 int 한 칸에 담겨 있는 4바이트를 변경하는 게 막혀 있는 상태예요. 일단 ptr 자리에는 ampersand 넘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걸 막는다 이거예요. 오류가 난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적혀 있는 바대로 const가 지금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int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게 현재 막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이건 막혀 있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거 뭐 order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긴 7 담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ampersand 넘버 잠겨 있는 ptr 자리에 ampersand order 같은 다른 8바이트 포인터 값을 담는 건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현재 요 ptr에 대한 선언에 입각해서 막혀 있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ptr 자체는 포인터 변수고 컨스트가 묻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ptr이 가리키는 그 int의 컨스트가 묻어 있다. 그래서 ptr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걸 변경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 디덕션과 관련한 예시 7개인가 들어있었던 앞쪽 파일 집에 가서 다시 열어보시면 요거랑 관련한 거 들어있고 거기에 좀 요상한 요거 있잖아요. 별 컨스트라는 친구도 설명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그래서 컨스트 저런 의미입니다. 데이터 이름에 대한 선언에 컨스트를 묻어둔다. 여기서 데이터 이름은 아까 얘기했던 변수 이름, 배열 이름, 포인터 변수 이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등한 의미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수 선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예를 들면 뭐 func 그다음에 const, int, ampersand, ref 막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수 선언에 const를 붙여놓는 거랑 안 붙여놓는 거랑 의미가 살짝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나중에 위졸브를 할 때 이렇게 여러 버전을 오버로드 해놓은 상태에서 위졸브를 할 때 C++ 컴파일러가 어떤 버전을 더 선호해 주냐 같은 것들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컨스트를 붙였다 뗐다를 둘 다 붙이거나 하나만 붙이거나 둘 다 띄거나와 같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컨스트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예시에서는 구경해 본 적 없는데 걔도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출하는 쪽에서 콜러 쪽에서 리턴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와 같은 느낌으로 작용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컨스트를 붙일 수 있는 국면이 꽤나 많이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C랑 똑같이 C++도 선언 복잡하게 적고 싶다, 데클러레이터 복잡하게 꾸미고 싶다 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데 취업을 해서 다음 버전 맥 OS 같은 거 만든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도 적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럴 때는 이제 컨스트가 막 7개 붙어 있고 8개 붙어 있고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뭐 논의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요 얘기가 어렵다라면 아예 지금 시점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건 아예 const t 형식이랑 그냥 t 형식을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친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일단은 크게 어긋나진 않을 거예요. const int 형식이랑 그냥 int 형식은 아예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동등하냐? 그 T 형식 L value reference 우리가 그냥 reference라고 부르는 형식이랑 const reference 형식을 C++ 동네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었단 말이죠. 얘네 둘을 서로 다른 형식으로, 서로 다른 버전으로 치는 거랑 동등하게 아예 const 예를 들면 유리수 형식이랑 그냥 유리수 형식을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친다라고 여러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요전에도 몇 주에 걸쳐서 구경해 봤듯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위졸브를 할 때 레졸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오버로드된 여러 버전들 중에 가장 적합한 버전을 고를 때 요 컨스트랑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지난주 또는 7주차 내용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여기선 요약만 하면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파이썬 수업에서 한번 봅시다. 인트랑 플롯이랑 예를 들면 3 더하기 4.5를 한다고 칩시다. 덧셈을 해요. 그러면 당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이기기 때문에 마치 3.0 더하기 4.5가 적혀 있는 것처럼 플롯 덧셈을 해준다. 와 같이 우리가 당시 얘기를 했어요. 좌항과 우항의 형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 덧셈은 인트 덧셈이냐 플롯 덧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종의 규칙에 입각해서 지금은 플롯 덧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좌항 수식 3을 예를 들면 플롯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와 같이 3에 대한 플롯 형식값 3.0을 구해서 4.5랑 덧셈을 하게끔 최종적으로 덧셈식을 계산하게 된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랑 동등한 관점이 C에도 적용되고 C++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라면 그래 최소한 1년 정도 공부한 프로그래머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 손에 T 형식 수식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T 형식 값이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친구는 const T 형식 값을 받는 친구예요. const가 묻어있는 T를 다루는 친구입니다. 그럴 때 C++ 컴파일러는 필요하다라면 T 형식 수식을 const T 형식 수식으로 deduce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아예 T 형식이랑 const T 형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이건 지금 const reference잖아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해볼까요? S로 갑시다. struct S로 가고 그다음에 int number로 갈게요. 이런 구조체 형식이 있을 때 그다음에 S 한 다음에 별로 갑시다. 그냥 ptr로 갑시다. 그래서 인수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사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긴 하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다고 치면 자 봐봐요. ptr은을 한다고 치면 얘는 지금 결국 그거잖아요. const s 별 형식 값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선언에 입각하면 그럴 때 우리는 봐봐요. 예를 들면 는 뭐 5 정도로 담아둘게요. 여기다가 %COBJ를 하면 얘는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밀어 넣은 거예요. 왜냐? COBJ의 형식은 const s예요. 거기다 % 붙였으니까 얘는 const s 별 형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좌항도 우항도 const s 별 형식이고 좌항은 L밸류가 맞아요. 왜냐? 포인터 변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러니까 는수식에 좌항과 우항이 완전히 일치하는 C++ 컴파일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는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얘는 지금 %obj 하는 경우에는 얘는 지금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 자동완성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류 난다라고 지금 씨 부리고 있는데 오류 안 난다 이겁니다. 오류가 난다고? 이 친구 지금 오류 난다라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여러분 자동완성할 때 이거 쓸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잖아요. 예시 코드 같은 거 들어있다고 칠 때 이거 아마 지난주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Q 해갖고 is, this 예를 들면 statement, vali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Q 물어보고 A 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난다고? 이 친구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오류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씨부리냐면 자 이 는수식 좌항은 const int 별 형식입니다. 우항은 지금 어떻죠? 그쵸? 그냥 s 별 형식이에요. 좌항과 우항의 형식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얼마든지 여기다가 마치 이렇게 캐스팅 연산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다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본 형식일 때 컨스트를 더 붙여주는 건 자동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업젝트의 권리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심하게 침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무슨 의미냐? 나는 OBJ라는 이름을 써서 넘버 값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나 PTR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짓을 하는 건 막히는 거예요. 얘는 즉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왜냐? PTR은 const가 묻어있는 S, 별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두 형식은 명백히 다른데 const S랑 그냥 S는 명백히 다른데 그냥에서 const로 넘기는 건 디덕션을 해준다. 자동으로 해준다. 우리가 따로
캐스팅 연산자 같은 거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위에 거는 확실히 오류가 난다 이겁니다. 얘는 이제 좌항은 S별이고 우항은 컨스트 S별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PTR이란 이름을 써서 S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도 있다와 같이 지금 선언을 적어놨어요. 근데 C OBJ 오브젝트는 본인 스스로도 저거 지금 맨 처음 담아놓은 O를 변경할 수 없도록 컨스트를 묻혀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는수식은 지금 일단 는수식이잖아요. 따라서 우항의 형식을 좌항의 형식과 동등하게 맞춰야지 얘가 유효한 거예요. 는수식은 무조건 좌항이 이기니까요. 그 말은 C++ 컴파일러는 const S별 형식 수식을 그냥 S별 형식 수식으로 캐스팅을 해야지 이 는수식은 형식 측면에서 깔끔한 는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 그건 이제 선 넘는 거다 이겁니다. 먼저 코드 짠 사람, 구체적으로 요 COBJ에 대한 선언을 먼저 적어놓은 사람이 이거 나중에 변경 안 할 거임. 맨 처음 들어있는 O 그대로 끝까지 들고 갈 거임. E라고 선언을 적어놓은 이상 거기다 앰퍼샌드 적어놓은 요 전체 수식 컨스트가 묻어있는 S별 형식 수식을 그냥 S별 형식 수식으로 나중에 캐스팅을 하는 거를 막는다 봐주시면 돼요. 최소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걸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디덕션을 해주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가 붙어있는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적는 경우,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종종 컨스트가 묻어있는 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 컨스트는 전염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 없는 거에 붙일 수는 있는데 일단 붙이면 띄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 붙은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적은 경우에는 인수로 컨스트 붙은 거 받는 버전만 선택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적절한 버전이 없다라면 적절한 게 0개라서 그 위졸브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경해 봤듯이 적절한 버전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걔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꺼지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T에서 const T로 하는, 그러니까 const를 추가로 붙여주는 디덕션은 C++ 컴파일러가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줘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 디덕션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맨날 해주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위졸브를 하는 과정, 가장 적합한 버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디덕션 한 번도 안 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걔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면 컨스트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얘는 디덕션 한 번 하면은 적절한 버전이 돼. 얘는 디덕션 2번 하면 적절한 버전이 돼. 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디덕션을 덜 해도 되는, 컨스트를 추가로 붙이는 행위를 덜 해도 되는 버전을 선택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애는 0개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음수는 당연히 허용 안 한다가 방금 전 내용인 거예요. 붙어있던 컨스트를 떼가면서 리졸브를 하는 건 막혀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인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버전이 여러 개가 마련돼 있어서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핵심입니다. 좌항, 우항 다 컨스트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적절한 버전이 좌항에 컨스트 붙은 버전과 우항에 컨스트 붙은 버전 두 가지밖에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C++ 컴파일러는 둘 다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 둘 다 한쪽에 컨스트를 붙이면 가장 적절한 버전이 되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얘기했던 비컨스트 우대 법칙 정도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C++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코드를 적으면 오류가 더 납니다. 아예 안 적으면 오류가 안 나요. 근데 내 지금 과제의 목표 달성하려면 이 코드 안 적으면 안 돼요. 완전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C++ 동네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해결법, 걔는 걔대로 일단 남겨두고 네 번째 버전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법같이 오류가 사라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를 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그거랑 관련한 가장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 이 컨스트랑 관련한 부분이니까 일단 지난주에 봤던 그 4개면 4개, 2개면 2개 세트로 우리가 잘 오버로드 해둔다. 그 정도만 살짝 신경 써두시면 메인 내용물,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게 구조체 정의 적을 때는 오류가 안 나요. 메인 함수 내용물 적을 때, 예를 들면 덧셈식 그런 거 실제로 적을 때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 위졸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나중에 덧셈식을 적절한 버전 선택할 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 잘 먹고 미리 잘 플랜을 짜두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무튼 그럭저럭 해두고, 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제한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제한의 기본적인 목표는 나는 지금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대학원생인 나는 자유롭게 코드 짜고 대신에 나중에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메인 함수 정의 적는 내 후배 학부생 프로그래머는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느낌의 예방적인 조치란 말이에요. 제한은. 따라서 이 제한과 관련한 것 중에서는 자승자박에 해당하는 그런 꼬라지가 나올 수 있는 국면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C++ 동네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는데 int func int number 하면 얘는 지금 예를 들면 그래 보이드로 갑시다. 변형식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넘버는 3 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자 여긴 지금 일반 형식이에요. 이 인수는. 따라서 항상 넘버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을 할 겁니다. 매번 호출할 때마다. 그게 복사 생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ove 함수 호출식 곁들여가지고 이동 생성 뜯어와가지고 넘버 오브젝트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마음인데 아무튼 저 인수 오브젝트 넘버 오브젝트는 내 거예요. 100% 내 소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친구의 마무리, 파괴까지 책임질 거예요. 펑크 닿는 중괄호 만나는 시점에는 무조건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100%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걷다 3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거기 담겨있는 값을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낸다라든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컨스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인수 선언에 컨스트를 붙였어요. 근데 어차피 저 넘버 오브젝트는 나만 쓸 수 있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보이는 로컬 이름이면서 이 여는 중괄호 만날 때 펑크 내용물 실행할 때 반드시 생성을 하면서 닫는 중괄호 만날 때 반드시 파괴가 됩니다. 이 안에서밖에 쓸 수 없는 다른 친구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이 함수 영역 밖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다 컨스트를 붙여서 나는 이 안에서 넘버 오브젝트를 변경하지 않겠어요.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넘버에다 컨스트를 붙여놨으니까 이 안에선 이제 write가 안 됩니다. read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 이거 완전 개뻘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난 안 쓸 거예요. 난 이 안에선 변경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 친구 넘버는 지금 컨스트 인트라 붙어 있잖아요. C++ 컴파일러는 이때 이 func라는 함수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int number라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 func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저기 컨스트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저 func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안에서 변경을 하든 말든 반드시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인수 형식이 일반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버전은 void func int number 버전이랑 void func const int 버전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얘네 둘은 컴파일러에 입각해서 아예 동일한 형식 함수로 관찰을 한다 이거예요. 위에 것도 그냥 int 받는 버전, 아래 것도 그냥 int 받는 버전으로 파악을 해버립니다.
내부적으로는 변경을 하는 게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야말로 자승자박입니다. 자, 얘는 지금 이거랑은 의미가 많이 달라요. int 앰퍼샌드랑 const 앰퍼샌드 얘네 둘은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는 지금 인수로 레퍼런스 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호출할 때 새로운 오브젝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에 거는 특히나 그래요. L-value 레퍼런스니까요. 그 말은 닫는 중괄호 만난다고 넘버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를 반드시 파괴하지도 않아요. 저 넘버 오브젝트는 펑크 거가 아닙니다. 펑크 소유가 아니에요. 다만 위에 거는 그 넘버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L-value 레퍼런스니까 아래 거는 이미 살아있는 오브젝트 하나를 내가 받아와서 쓸 건데 나는 이 안에서 넘버로 특정되는 넘버 오브젝트를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있어요. 남 소유의 거를 다른 사람 소유의 거를 다른 함수 거를 나는 건드릴 수 있어 조심해 라고 위에 건 얘기하는 거고 아래 거는 나는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호출해줘와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버전 R-value 레퍼런스 버전 추가로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 R-value 레퍼런스에도 const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자, R-value 레퍼런스 뭐였죠? 저 사람이 나한테 명백하게 move 함수 호출식으로 묶는다라든가 해서 명백하게 나한테 일시적인 사유권을 양도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호출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만든 오브젝트가 들어온다라든가 와 같은 상황에서만 선택되는 거예요. R-value 레퍼런스 버전은. 근데 그런 내가 지금 사용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 나는 지금 넘버라는 이름을 써서 그 오브젝트를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컨스트를 붙여두는 겁니다. 아래 것도 뭔가 말이 요상하게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네 둘은 그래 제한을 하는 const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는 거긴 한데 아마도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이거예요. 해도 되는데 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위에 있는 버전은 C++ 컴파일러에 의해서 강제로 외부에서 관찰할 때는 const 안 붙은 거랑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반면에 얘네 둘은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L-value 레퍼런스인데 const 붙인 const 레퍼런스 또는 이제 아예 그냥 별 하나 붙여놓은 건데 const를 붙여놓은 애들은 얘네는 지금 내 소유가 아닌 오브젝트를 인수로 받아갖고 쓸 건데 걔를 내가 모든 권한을 다 받고 RW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받고 내 맘대로 고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럴 준비가 된 사람만 호출해와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살짝 제한을 걸어두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오브젝트를 위해서 제한을 걸어두겠다라는 의사표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를 붙여둔 친구들은 컨스트를 안 붙여둔 친구들에 비해서 내 오브젝트, 내 소유의 오브젝트를 인수로 넣어가지고 호출할 만한 그런 좀 더 믿음이 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7주차부터 꾸준히 왔던 거예요. 오브젝트의 소유랑 관련한 관점이랑 다시 한번 이 제한 얘기랑 가져가 보면 이 제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러 프로그래머 예를 들면 펑크랑 메인도 있을 수 있겠죠. 유리수 덧셈이랑 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등등. 그런 거 함수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프로그래머가 오브젝트 하나를 주목해서 각각의 코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이 제한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내 거야. 저 사람은 이거 절대 못 써. 할 때는 제한을 걸든 말든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럴 땐 굳이 제한을 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제한 얘기가 중요한 국면은 나랑 저 사람이랑 하나의 오브젝트를 두고 서로 다른 작업을 할 때 누가 코드를 잘못 짤 수 있을 것이냐 누구는 코드를 아예 처음부터 잘못 짤 수 없게 선언 첫 줄부터 컨스트라든가 붙여서 막아놓고 스타트하게 할 것이냐와 같이 그 사이에 일련의 선을 그어놓고 진행하는 거다 봐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많은 회사에서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걸 어느 정도 고려해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적당해요.
자, 요 정도 얘기해 두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미리 코드를 적어둔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서 좀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이 키보드 쳐서 적어둔 코드의 내용에 입각해서 나중에 코드 적을 사람의 의도를 제한할 능력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는수식 좌항 자리에 저거 집어넣으면 꺼지라고 얘기하단다. 컴파일러 오류를 낸다거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한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컴파일 타임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가 컨트롤 F5 누르기 전에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의 .cpp 파일을 읽고 아 이거 절대로 컴파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할 때 즉시 빨간 줄을 끄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컴파일 타임에 대해서 적용돼요. 달리 말하면 런타임에는 얘네는 사실 1도 상관없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한번 볼게요. int 넘버는 3, 그 다음에 int c 넘버는 5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에 컨스트를 붙인다고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넘버에 대한 4바이트는 3 담겨 있고 나중에 런타임에 언제든지 7, 11 같은 걸로 바뀔 수 있어요. 맞죠? C 넘버 같은 경우는 컨스트를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막는 건 뭐냐? C 넘버는 7과 같은 는수식을 적는 걸 막는 겁니다. 저 컨스트가 막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코드를 적는 걸 막는 겁니다. 반면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 여러분 옛날 생각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런타임에 돌입을 한번 해봅시다. 런타임에 돌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살아있을까? 다행히도 살아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둘 다 로컬 변수잖아요. 그렇죠? 인트 형식 로컬 변수잖아요. 따라서 어토매틱 위치를 갖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앰퍼샌드 넘버 하니까 644번지 나왔고 C 넘버는 664번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AB4, AFF664번지 실제로 메모리 방문해가지고 거기는 4바이트에다가 지금 거기는 5가 담겨 있을 건데 거기다가 7을 담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C 넘버라는 선언 적어서 도입한 4바이트가 컨스트를 붙인다라고 해서 막 예를 들면 자물쇠가 막 붙는다라든가 보안 같은 게 시큐리티 같은 게 막 덮어 쓴다라든가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런타임에는 저게 컨스트가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기본적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메모리 위에 있는 4바이트예요. 자, 다른 언어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는 당연히 걔는 C++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거예요. C++는 이렇게 제한 관련한 얘기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걔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알력 다툼, 그 선긋기랑 관련한 걸로 해두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류 안 나게 잘 서로 본인 중괄호 안에 코드들 적어놨다. 그렇게 해서 컴파일을 진행한다, 빌드를 진행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컨스트니 프라이빗이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빨리빨리만 돌아가게끔 .exe 파일을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일단은 정리를 해두시고 컨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놓고 이제 오늘 새로운 얘기, 요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한입니다. 이번에는 여럿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일종의 공유를 하는 상황. 그래서 여럿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특정 가능한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의미를 살짝 뜯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럿은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함수 내지는 어떤 거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를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유리수 구조체 정의에 오퍼레이터 플러스 연산자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 add, multiply 적는 프로그래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럿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흐름을 함수들 사이에 발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함수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뭐 우리 이미 작년에 배웠던 그겁니다. 인수랑 리턴 값, 리턴 오브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 친구 호출식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쟤한테 뭐 넘겨줘야지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가 나한테 준 거를 내가 쓰고 싶다. 그 함수 호출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 예를 들면 result는 펑크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언에 의해서 함수 정의 첫 줄, 그 인수 선언이라든가 리턴 형식의 컨스트를 붙이냐 마냐 여러분이 정할 수 있잖아요. 선언에 입각해서 인수와 리턴 값의 형식이 특정되고 그다음에 수식, 함수 출식 내지는 리턴문에 적혀있는 수식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값이 특정이 됩니다. 이번엔 3 리턴해야지, 양수를 리턴해야지, 마이너스를 리턴해야지와 같은 식으로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럿은 일단 코드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희망해서 뭐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런 3학년, 4학년쯤에 나올 만한 심각한 전공 수업들 들을 때도 요거는 동등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두고 자, 그 다음에 특정이라는 단어 그래 1년 반 만에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수업에서 종종 등장했던 specify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봐봐요. 예를 들면 특정, 식별, 지정 같은 그런 뭔가 오묘한 단어들을 컴퓨터쟁이들이 자주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물론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주관식 문제 답 적을 때도 그런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specify에 대한 의미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뭐 이런 수식, 대괄호 수식 자주 적어본 적 있죠? ARR 대괄호 3 같이. 자, 얘가 ARR의 배열 이름이었다 칩시다. 뭐 10칸짜리였다 칩시다.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은 만약에 이걸 적을 수 있었다라면 10칸짜리였다 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ARR 대괄호 0이라고 적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10칸짜리니까 대괄호 9까지는 그래 합법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대괄호 안에다가 3을 적어가지고 전체 수식을 구성한 거예요. 나는 10개 중에 3번째 거가 지금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버전이야. 가장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야와 같이 10개 중에 하나를 특정을 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임. 이걸 지금 써야 돼. 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또는 우리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한 적 있죠? 요 3은 항상 고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능 능력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3번째 능력치가 필요한 상황 맞습니다. 근데 ARR의 3번째를 가져갈 거냐 ARR2의 3번째를 가져갈 거냐 얘도 사실은 우리한테 선택지였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여러 10칸짜리 배열들 중에 나는 지금 ARR의 것을 가져오겠어와 같이 하나를 특정에 따라 말할 수 있어요. 대괄호 연산자는 2항 연산자, 준단항 연산자긴 하지만 아무튼 항을 2개 받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단어 specify를 적을 수가 있어요. 내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지금은 좌항에 ARR을 적고 우항에 3, 리터럴 3 적은 것이다. 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세상엔 엄청나게 많은 더하기 연산자가 있는데 그런 여러 버전 연산자들 중에 지금은 좌항에 n 들어가고 우항에 n의 형식 들어가는 그런 연산자를 골라가지고 쓰겠어 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대괄호 연산자를 썼고 아래 거는 더하기 연산자를 써가지고 아무튼 종합을 해서 하나를 특정을 했다라 봐주시면 좋겠고 위에 거는 데이터를 특정했다 말할 수 있다라면 뭐 아래 거는 코드 덩어리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특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정확히 내가 원했던 바로 그 하나를 최종적으로 골라서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컴파일을 해줘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기에도 그 여러 선택지들 중에 프로그래머가 정확히 원했던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적합한 버전 코드 덩어리 하나가 보여야만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대괄호 수식은 그게 편하죠. 뭐 이 동네 소수점 같은 거 다루지 않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루니까 인덱스 개념상 3번째가 2가지 버전 존재한다라든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위에 건 쉽습니다. 아래 거는 이제 좀 오버로드를 어떻게 개떡같이 해놨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더더욱이나 요 n이라는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안 보인다 라면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적합한 더하기 연산자 버전을 골라야 되는데 좌항, 우항의 형식조차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데이터 이름인지도 심지어 함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n과 관련한 오브젝트가 identify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나 C++ 동네에서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를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약하면 단어 specify는 프로그래머가 여러 가능성들 중에 하나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를 말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하나라는 게 다시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엄청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와 같이. 오버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위졸브의 목표는 가장 적합한 버전 하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 개여서도 안 되고 0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수많은 동네에서 요 관사 A를 붙일 수 있을 만한 하나가 존재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목에 해당하는 여럿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특정 가능한 상황은 곧 그 수식에 실제로 쓰인 이름은 다를지언정 메모리 위에 동일한 번지에 있는 동일한 오브젝트를 다룬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일단 얘기해 두고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무거운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요거 본문은 오늘 12주차 본문은 간단한 게임을 같이 한번 만들면서 조금씩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압축 파일 제가 올려놓았겠죠? 12주차 예시스 해가지고 올려놨고 이번 주는 제가 그 예시 파일명을 컨벤션에 맞게 잘 해갖고 올려놨습니다. 지난주는 좀 정신이 없었어요. 채점하느라. 자, 아무튼 0번부터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뭘 할 거냐?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옛날에 지상파 TV에서 막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실을 한번 놓고 봅시다.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폭탄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폭탄을 들고 있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판단되면 다음 사람한테 이 폭탄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폭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기다렸다가 다음 사람한테 동일한 폭탄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0번째, 1번째, 2번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폭탄이 시한폭탄이란 말이에요. 미리 세팅된 시간이 다 되면 뻥 하고 터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터진 사람이 사망하는 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명이 탈락하고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폭탄 던지기 왔다 갔다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단조 증가하잖아요. 내가 원한다라면 나는 별로 들고 있지 않고 상대방한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존율이 막 유의미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 시한폭탄은 계속 단조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지금 10초 뒤에 터지는 폭탄이었다 칩시다. 내가 1초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이 8초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0.5초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다음번에 와가지고 또 1초 동안 들고 있으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초 동안 들고 있는 그런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지금 몇 초를 들고 있냐, 내가 터지지 않을 만큼 최대한 오래 들고 있는 게 나의 생존엔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 폭탄이 몇 초 뒤에 터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람을 세워놓고 진짜 폭탄을 터뜨리진 않을 거니까 우리의 C++ 프로그램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현재 폭탄에 적혀있는 숫자, 지금 몇 초 지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값만큼을 더해서 그만큼 시간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한 결과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타임아웃을 넘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걸로 판정이 된다면 마지막에 덧셈을 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폭탄을 들고 있던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그러면 한 라운드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느낌으로 폭탄 돌리기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럴싸하죠.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12주차 예시 코드 열어보시고, 자, 아직도 비주얼 스튜디오 C++ 코드 작성할 준비가 안 된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네,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 0번 예시 프로젝트에다가 추가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래 폭탄 돌리기 초기 버전은 그 아까 전에 원래 목표에 해당하던 여러 함수들 여럿이 동일한 오브젝트를 일종의 공유를 하는 상황을 일단 여기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인트 값을 갖고 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3초 지났어 라는 인트 값을 받고 거기다가 아무 숫자나 더한 다음에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3을 받고 7을 리턴한다는 의미 관점에서 내가 4초 동안 이 폭탄을 들고 있는 셈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타임아웃을 넘었다, 선 넘었다라면 내가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인수로 7을 받아서 다음 턴을 진행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몇 가지 부수적인 얘기들 지금 적혀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3명의 플레이어를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 지금 3개를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제 실제 게임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 꾸미기 위한 데이터 준비를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 3개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저 세 함수들에 대한 함수 포인터 3개를 담아두기 위한 배열 이름 플레이어즈 해가지고 지금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결론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좀 봐봐요. 자, 사이즈 플레이어스 하면은 사이즈 플레이어스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배열의 크기 사이즈 오브 배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배열은 현재 별 3개짜리입니다. 따라서 사이즈 오브 플레이어스 하면 별 3개니까 당연히 24바이트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지금 사이즈 오브 대괄호 0입니다. 얘는 배열의 0번째 칸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이 먼저 붙습니다. 당연히. 배열의 0번째 칸의 크기니까 달리 말하면 별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8 나올 거예요. 그럼 24 나누기 8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 2 최종적으로 카운트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편적인 배열의 길이,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배열의 길이가 나오는 나눗셈식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봐봐요. 좌항도 우항도 상수수식입니다. 따라서 이 나눗셈은 컴파일 타임에 끝나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3한글자 적은 거랑 동치가 된다. 그런 느낌으로 범용적으로 쓰는 나눗셈식이라 봐주시면 돼요. 이 나누면 당연히 버림 같은 거 안 해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배열의 크기는 한 칸의 크기 곱하기 길이로 항상 나눠 떨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그 친구를 빼기 위한 함수 제가 미리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게임 돌리기 위한 거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좀 복잡한 내용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구경하기로 하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전에 함수 선언 미리 적어놨었던 그 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위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요 19번째, 20번째, 21번째 줄 보시면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녹색 줄을 그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솔루션 탐색기에 잘 추가해 뒀다라면. 그 다음에 얘는 그래 우리 수업에서는 아직 소개 안 했는데 이 친구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여기 지금 요거 버튼 있잖아요. 드라이버 버튼 누른 다음에 정의 만들기 누르시면 적절한 버전 함수 정의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저 함수 선언과 얼마든지 링크해서 쓸 수 있는 광의적인 의미의 링크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적절한 함수 정의를 밑에다 깔아준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사실 얘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플레이 0, 1, 2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하고 2하고 그다음에 얘네 둘은 목표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할게요. 얘는 항상 3초 동안 기다렸다 넘김.
같은 느낌으로 한다면 얘는 틱 받은 거에 3만큼 더해서 리턴을 한다 이거예요. 원래 폭탄에 11초라고 적혀 있었으면 나는 14초까지 기다렸다가 존버했다가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 폭탄이 13초에 터지기로 세팅돼 있었다?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3초로 홀라당 태워먹고 다음 사람한테 이제 터지기가 훨씬 더 임박한 폭탄을 넘기는 셈이 됩니다. 일단 3명이서 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레이어, 그러니까 1번째, 2번째 플레이어 어떻게 가져갈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5초, 얘는 7초로 하랍니다. 지금 자동 완성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양심을 지킵시다. 예를 들면 리턴 0 하거나 리턴 틱 마이너스 256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3명의 플레이어, 3명의 함수가 함수 정의가 다 준비됐다라면 다른 부분은 특별히 고칠 거 없을 겁니다. 그 C++ 동네에서 주사위 굴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금 메인 함수 정의 안에 잔뜩 들어있는데 걔네들 주석은 뭐 여러분 중간 쉬는 시간에 확인한다라든가 아니면 혹시나 궁금하다라면 예를 들면 그래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아래에 적힌 함수 호출식 디스트 엔진의 의미는 그 다음에 A 하면 이런 느낌으로 잠깐만 이게 지금 주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그래 이거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C 동네에서 주사위 굴리는 방법 당시에 지난 학기에 살짝 소개한 적 있어요. 그럼 srand 타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rand라는 함수를 쓰면 적당한 범위 내에 임의의 숫자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거 이제 여러분 퍼센트를 한다라든가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로 선형 변환을 해서 옮겨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C++는 일단 첫 번째로 요 샵 인클루드 랜덤이라는 헤더 파일이 존재해요. 그 친구 인클루드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임의의 숫자를 뽑아주는 임의의 숫자를 뿜뿜뿜뿜 해주는 일종의 엔진을 먼저 시동을 거는 걸 먼저 합니다. C++ 동네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얘 지금 메인 함수 정의 첫 번째 부분 요 선언 2개가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거 엔진 하나를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을 시동을 걸 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랜덤 디바이스 중괄호 열고 닫고 소괄호 열고 닫고를 지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튼 간에 매번 컨트롤 F5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들을 꺼낼 수 있는 엔진 하나를 지금 만들어 두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뭐냐? 그래, 우리 확률이 지난 학기였습니까? 이번 학기입니까? 확률과 통계. 작년에 확통을 했습니까? 그렇겠죠. 보통 1학년 또는 2학년 때 합니다. 컴퓨터쟁이들. 그때 나왔던 수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잖아요. 뭐 그 이제 노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폼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뭐 바이노미얼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뿌아송이라든가 이상한 프랑스 아저씨 이름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지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인트를 다루는 그래서 얘는 지금 1 이상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유니폼한 확률로 숫자 하나를 뽑는 그런 분포 하나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d 콜론 하면 수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여러분 확통 시간에 들어본 적 있는 그런 애들도 지금 숨어 있다 봐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 둘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임의의 숫자 하나를 엔진을 돌려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트값 하나 1 이상 100 이하의 인트값 하나가 나오고 여기는 지금 그걸 타임아웃 했다 담고 있어요. 이 타임아웃이 그겁니다. 몇 초 뒤에 폭탄이 터지냐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1초 이상 100초 이하. 근데 우리도 저게 정확히 몇 초일지는 몰라요. 그거를 언제 하냐? 매 게임의 라운드를 진행할 때마다 이걸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폭탄 돌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플레이어부터 그 틱이 0으로 담겨 있는 폭탄을 들고 원하는 만큼 기다렸다가 다음 사람한테 넘길 겁니다. 넘기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폭발했다라면 브레이크를 해요. 더 이상 넘기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에 폭탄 들고 있던 플레이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뺀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 남으면 마지막 친구를 죽이고 모든 친구들이 다 사망한 채로 리턴 0 세미콜론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명의 플레이어가 3게임을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아웃이 26이 나왔어요. 그래서 0번째 친구가 들고 3초를 기다렸어요. 5초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지금 통 크게 7초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3초 기다리고 등등등 해서 결론적으로는 플레이어 2가 사망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엔터키 또 치면 이번에 55초고 이번에는 1번째 플레이어가 패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번에는 그 7초 기다린 친구가 죽지 않고 오히려 3초만 기다리도록 해놨던 친구가 본인의 꾀에 본인이 빠져가지고 사망을 한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등등 그때그때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하는 친구가 살짝 달라지는 걸 목격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치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든지 틱 플러스 3 말고 틱 마이너스 3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거는 만약에 붙잡는다라면, 그러니까 다른 함수, 정밀하게는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뻘짓을 하는 걸 내가 거른다라면 거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친구한테 인수로 인트 값을 얼마를 줬냐를 알고 있고 위통 값을 방금 전에 얼마를 나한테 넘겨줬냐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최종적으로 몇 초를 기다렸는지 얼마든지 뺄셈에서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반칙패를 했네, 너 죽어, 네가 반칙패야, 사망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3명의 플레이어는 이 폭탄이 몇 초 뒤에 터지는지는 몰라요. 이 타임아웃이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 타임아웃은 지금 보시다시피 로컬 이름입니다. 다른 함수 중괄호 안에서는 이 int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게 뭐 55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뭐 27이 담겨 있을 수 있고 한데, 최소한 요 세 함수 정의 내용을 적는 프로그래머들은 이번에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무지몽매한 상태로 틱 값을 더해서 리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그럭저럭 공정하게 3명의 플레이어가 폭탄 돌리기 게임에 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첫 번째 버전 오늘 해놓고, 그래요, 살짝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0번째 버전, 폭탄 돌리기 게임 0번째 버전은 일단 잘 동작해요. 지금은 따로 막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3명의 플레이어는 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전전긍긍하면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지금은 리터럴 적어놨으니까 항상 예를 들면 항상 3 더하고 항상 5 더하고 항상 7 더하고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수단 같은 거 가려면 일단 이 중괄호 안에서 우리가 선언 적는다라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전역 변수라든가 그런 다른 데이터를 이름들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면 뭐 카운트 뿔뿔 해가면서 틱에다가 더해가지고 리턴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1 더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미련한 짓일 것 같기는 한데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럭저럭 잘 죽는,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음에 뭐 가장 유리한 선택, 그러니까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의 프로게이머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준으로 적당히 객관성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럭저럭 연출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선 잠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얘 결국은 그냥 인트값 받고 인트값 리턴하는 거를 반복 진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폭탄이라는 오브젝트가 돌아다닌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하나의 오브젝트를 3명이서 주목해서 서로
반쯤 공유를 해가지고 다루는 그런 느낌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폭탄 돌리기 게임인데 돌리는 맛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음 버전은 아예 그 폭탄이라는 느낌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 struct bomb 해가지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렇게 폭탄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첫 번째 친구가 받아서 적당히 기다렸다가 리턴하고 예를 들면 T값을 올린다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진짜로 폭탄 오브젝트를 다루도록 한번 고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예시를 같이 열고 이 목표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조금 스피드를 내볼게요. 지금 점수 확인하고 싶은 친구가 꽤 있었으니까. 그래서 1번 예시 열어갖고 구경해 보시면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랑 동등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살짝 고쳐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 대충 14번째 줄 근처에 이제 struct bomb 해가지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멤버 변수 2개, 틱이랑 타임아웃을 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바이트짜리가 될 것 같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확실히 8바이트짜리인 것 같고 그래서 요 새로운 폭탄 만들 때 미리 바깥에서 언제 터지냐 타임아웃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틱은 맨 처음에 0으로 스타트 할 거니까 기본 생성자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인수로 받은 기회로 세팅하면 돼요. 뭐 어쩔 땐 47초일 수 있고 어쩔 땐 50초일 수도 있고 등등등. 뭐 그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팅하면 폭탄을 갖고 플레이를 할 준비가 끝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쓸 수 있는 함수를 마련을 한다 칩시다. 예를 들면 얘는 그거예요. 자, 이 폭탄이 지금 터졌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t 값이랑 타임아웃 값을 비교해서 현재 시간이 타임아웃보다 크거나 같으면 터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은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별하기 위한 멤버 함수 정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늘 적고 있는 그거 프렌드 어쩌고 하면 자동 완성해주는 출력용 연산자 정의를 지금 해놨어요. 아무튼 얘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함수 선언을 3개 적어놨거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이 세 친구들 인수 형식을 한번 꼬라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셋 다 일반 형식이잖아요. 레퍼런스 형식이 아니잖아요. 레퍼런스가 전혀 안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얘네 셋은 의미 관점에서 이거예요. 나 호출할 때마다 나는 안에서 사용할 나만의 폭탄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쓸 거야. 100% 내 소유인 거 안에서만 쓸 거야. 그 다음에 걔는 마지막에 반드시 파괴할 거야. 그 다음에 얘 리턴 형식도 일반 형식입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새로운 폭탄 오브젝트가 될 만한 거를 리턴 오브젝트로서 리턴할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 목표랑 그렇게까지 가까이 와닿는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지금 연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번 게임 할 때마다 폭탄은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폭탄을 어쩔 때는 0번 플레이어가 손에 쥐고 있다가 1번 플레이어가 손에 쥐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와 같이 연출을 할 거니까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적어도 앰퍼샌드를 하나씩 붙여야겠구나라고 여러 번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수로 L밸류 레퍼런스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컨스트를 붙여야 되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상 그 폭탄을 기다린다라는 게 그 폭탄의 틱 값을 증가시켜서 다시 담는 느낌으로 연출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플레이어들은 이 폭탄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여기는 컨스트를 붙이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들고 있던 폭탄을 리턴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면 리턴 형식도 셋 다 L밸류 레퍼런스 형식으로 해두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밑에 저거 3개를 다루기 위한 배열 선언도 앰퍼샌드 2개를 동등한 느낌으로 붙여두면 일단 오류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3명의 플레이어 엔트리 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원한다라면 요거 배열에다가 그러니까 요 이니셜라이저 부분 컴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P
4, 3 같은 거 한 다음에 플레이 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몇 명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싸운다라든가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유롭게 하시고 뭐 지금은 3명이면 충분하겠죠. 그렇게 일단 형식 측면에서 먼저 준비해 봅시다. 소유 측면에서 플레이 제로, 플레이 1, 플레이 2는 본인이 직접 폭탄을 만드는 입장이 아닙니다. 폭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폭탄 오브젝트, 멀쩡히 살아있는 폭탄 오브젝트를 인수로 받고 그거의 t값만 조금만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형식이랑 인수의 형식이 둘 다 일반 형식이 아닌 레퍼런스 형식.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컨스트로 제한을 건다라든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고, 얘네 셋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첫 줄을 복붙한다라든가 요 녹색 줄에 클릭해가지고 요거 누른다라든가 하면 함수 정의를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의 목표는 이거예요. 폭탄에 점 찍고 그러면 우리가 저 멤버 이름들 쓸 수 있는 거예요. 틱을 예를 들면 얘는 3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틱을 더한 게 끝난 폭탄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3배 복사 붙여넣기 뻥튀기 한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명의 플레이어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얘는 5 담고 얘는 7 더해서 담도록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다시 한번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이 잘 되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시면 자, 요거 어쩌면 오류 뜰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소스 파일이 2개 들어있다라면 메인 함수 정의 2개 들어있으니까 오류 뜰 수 있어요. 그때 하나 빼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해주시고 뭔가 지금 잘 안 동작하는데 기다려봐요.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적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살짝 고쳐봅시다. 지금 봐봐요. 요 58줄에 요 뿔뿔 IDX 플레이어 있잖아요. 요게 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젠 잘 되네요. 지난주에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저걸 while문 다음 문장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반복의 3단 콤보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실수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마 0번 예시는 얘가 잘 됐으니까 제대로 동작했겠죠. 아무튼 이것만 살짝 고쳐주시면 정상적으로 아까랑 동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0번 플레이어,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한 번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랑 틱 값이 세팅된 채로 맨 처음에 0초에서 스타트해서 50초에 터지는 폭탄을 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는 플레이어 1이 먼저 뒤진 걸 볼 수 있어요. 엔터키 치면 또 2명이서 싸울 것이고, 이번에는 93초 뒤에 플레이어 0가 패배해서 의외로 이번에는 3초 기다리는 친구가 5초 기다리는 친구, 7초 기다리는 친구 있었는데 7초 기다리는 친구가 최종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 사망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싸한 폭탄 돌리기 게임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우리가 구경해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규칙에 맞게 우리가 살짝 고쳐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고쳤다라면 바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폭탄 오브젝트를 인수로 받아서 그걸 내가 살짝 안에서 쪼물쪼물 해가지고 틱 값을 올리고 그걸 다시 리턴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다음 플레이어가 또 인수로 받아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또 리턴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도돌이표 같이 뺑뺑뺑 돌다가 언제가 빵 터지면 그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데이터 흐름이 이제는 연출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앰퍼샌드 붙인 거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수 형식이 일반 형식이었다라면 반드시 로컬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범 오브젝트를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로 생성을 할 거예요. 뭐 보통은 아마 복사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이 move 출식을 적어놨다면 이동 생성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무조건 새 거 만들고 그 폭탄은 요 내용물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단원 중괄호 만나는 시점에 반드시 파괴가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멀리서 관찰을 할 때 폭탄 오브젝트는 하나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막 이런 느낌으로 임시 오브젝트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느낌으로 관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걔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앰퍼샌드를 붙여서 미리 만들어둔 정밀하게는 메인에서 지금 만들어둔 메인 함수 정의 보시면 73줄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폭탄 오브젝트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지금 한 라운드 안에서 계속 써먹고 있는 걸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었다. 에베르 레퍼런스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요거는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 소유라든가 그럴 때 다룬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다음 버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예시를 열어봅시다. 자, 2번 예시는 뭐냐면 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상한 짓을 해볼 거예요. 뭘 해볼 거냐? 자, 봐봐요. 지금 제가 되게 그럴싸한 폭탄 돌리기 게임 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주장을 했지만 완전 개별로 같이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그 플레이 제로라는 친구는 무조건 3 더해서 그러니까 3초를 기다리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친구는 무조건 5를 더해갖고 기다리는 친구, 5초를 기다리는 친구예요. 다음 친구는 무조건 7만큼 기다리는 친구예요. 이게 진짜 현실에서 진짜 사람들이 진짜 시한폭탄을 들고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한다면 그 누구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마치 개울가에 아무 일렁임도 없는 그런 차분한 감정으로 시한폭탄을 항상 정확히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넘긴다라든가 하지 못할 거다 이거예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뚝뚝 기계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뭐 터지고 만회하는 게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살짝 고쳐보고 싶어요. 어떻게 고칠 거냐? 일단 두 번째 버전 열어보시면 그래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얘는 지금 그래 폭탄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구조체 정의를 3개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0,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같은 느낌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퍼레이터 소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연산자 정의가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정밀하게는 연산자 선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세미콜론만 찍어놨으니까요. 그래서 멤버 연산자 선언을 적어놨고 자 오퍼레이터 소괄호 열고 닫고인데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소괄호 열고 닫고는 그거잖아요. 준단항 연산자인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쓰는 연산자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에 대해서도 연산자 정의를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오버로드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더하기는 2항이다 같은 느낌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치면 이 소괄호 열고 닫고는 인수의 개수가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모든 함수들이 그렇듯이. 아무튼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인수 하나, 그러니까 L-밸류 레퍼런스 하나를 추가로 받는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적은 거예요. 그에 대한 선언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자 요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얘네 다 멤버가 맞아요. 얘는 지금 플레이어, 그러니까 0번째 플레이어 소속 소괄호 열고 닫고고 밑에 거는 1번째 플레이어 소속, 2번째 플레이어 소속입니다. 아무튼 뭐 저런 게 뭐 가능하니까 지금 빨간 줄이 아닌 녹색 줄을 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녹색 줄로 치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제로 소속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멤버 연산자가 있다는 건 지금 선언 적어놨으니까 파악이 됐는데 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지금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함수 선언만 적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녹색 줄 쳐져 있는 데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요거 눌러가지고 정의 만들어줘 해줘 하면 이런 느낌으로 밑에다가 연산자 정의 좀 더 정밀하게 되면 멤버 연산자죠. 멤버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적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봐봐요. 좀 특이한 게 이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요 첫 줄에 콜론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도입하고 있는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는 플레이어 제로 소속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다와 같이 지금 명시를 해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채점할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적어야지 C++ 동네에선 인정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걸 안 적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최소한 플레이어 제로 소속은 아닌, 달리 말하면 멤버가 아닌 연산자 정의를 지금 저것 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비록 구조체 정의 중괄호 밖에다가 우리가 적고 자빠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구조체 소속 뭔가에 대한 내용을 적겠다와 같이 우리가 명시를 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귀찮다라면 뭐 이전에 우리가 그래 왔듯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여기서 그냥 수동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 진행하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소속 관계를 따로 콜론해서 적지 않아도 이게 지금 플레이어 제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지금 이걸 적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속 관계가 당연하다는 듯이 형성이 된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렇게 했었고 원한다라면 연산자 정의 중괄호, 그러니까 코드 덩어리에 대한 정의 중괄호를 구조체 정의 중괄호 밖에다 적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틱을 1만큼 더하고 3만큼 더하고 폭탄을 위턴해라 와 같이 여러분 적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1번째 캐릭터, 2번째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번 캐릭터, 1번 캐릭터, 2번 캐릭터 각각에 대해서 3 대신에 5 적고 5 대신에 7 적으면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3명의 플레이어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럴싸하죠. 뭐 나쁘진 않죠. 잠깐만. 우리 지금 1시간 남은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 답안지 확인은 하셔야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30분 딱 진행하고 혹시나 못다한 내용 있다면 다음 주로 넘기고 답안지 확인하실 수 있게 30분의 여유 시간을 한번 챙겨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잠깐만 역시나 또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 요건 제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실행하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긴 또 잘 해놨어. 뭐지? 아까 전 오류 날 만한 거 그건 잘 돼 있고 그러면 아마 실행하면 잘 동작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정의, 그러니까 연산자 정의, 멤버 연산자 정의만 잘 적으시면 문제없이 해보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개짓을 지금 왜 한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0번째 버전이랑 1번째 버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2번째 버전을 구성을 하긴 했는데 뭔가 복잡한 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0번째 플레이어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든다라고 칩시다. 0번째 플레이어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인트 뭐 카운트 같은 거 잡아놓고 그다음에 플레이어 제로 이 친구 생성자 정의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 정의에서 예를 들면 카운트에 맨 처음에 뭐 5를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5는 좀 그렇다. 뭐 해볼까요? 10 정도로 합시다. 10 정도로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 치고 자 그럼 이제 플레이어 제로 소속 멤버 변수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모든 플레이어 제로 object들은 이 4바이트짜리 숫자를 맨 처음에 10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도
뭐 함수 호출 연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 연산자도 멤버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항상 3을 더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 값을 더하고 카운트 값에서 1을 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카운트가 0보다 클 때만 카운트 값을 1로 빼는 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0번째 플레이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맨 처음엔 10초를 기다렸다가 넘겨요. 그 다음에 9초 기다렸다 넘기고 그 다음에 8초 기다렸다 넘기고 등등인 거예요. 그럼 그 친구의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해보면 그래서 이번엔 2번째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번째 캐릭터를 죽였어요. 0번째 캐릭터가 가장 마지막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엔 성공을 했어요. 다음번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2번째가 죽고 그 다음에 1번째가 죽었어요. 0번째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좀 더 똑똑한 친구라서 좀 더 오래 살아남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또 0번째 친구가 2번째로 죽고 마지막에는 2번째 플레이어만 살아남은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걔도 죽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0번째 플레이어 맨 처음에 10초 동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는 9초 동안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8초 동안 기다렸어요. 와 같이 매번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항상 똑같이 동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카운트에 담겨 있는 그 오브젝트에 담겨 있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운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초만큼만 폭탄을 들고 있다가 상대방한테 넘기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럴싸하게 우리가 지금 봐봐요. 구조체랑 관련한 얘기 우리 C 수업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뭐 유리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도 해봤고 다양한 거 시험도 한번 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여러분이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관계, 보완관계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요 두 번째 예시 2번째 예시에서도 그 세 플레이어들은 아무튼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그래서 폭탄 하나에 대한 L-value 레퍼런스를 인수로 받고 그거를 그대로 리턴하는 느낌으로 현재 메인 함수 정의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정의 살짝 보면 아까랑 사실 이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살짝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지금 소괄호 열고 닫고가 요즘 106줄 언저리거든요. 소괄호 열고 닫고가 청록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혜를 지금 우리가 오버로드를 해놨으니까요. 얘는 지금 평소에 봤던 일반적인 함수 호출 연산자가 아닌 거예요. 오퍼레이터 소괄호 열고 닫고가 선택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러려니 하고 뭐 똑같이 적는 거니까 키보드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줄 언저리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느낌의 배열 선언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당연하게도 함수 형식이랑 플레이어 제로 형식은 서로 다른 형식이에요. 얘는 구조체잖아요. 그 다음에 함수는 그냥 함수잖아요. 격이 다릅니다. 근데 C++ 동네에는 이런 느낌으로 std: 펑션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면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다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헤더 파일로 functional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고 이 친구는 std: 펑션 괄호 열고 예를 들면 int 값 하나 받아서 int 값 하나 리턴하는 거를 쓰겠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위에 거 먼저 갑시다. 뭐 3 리턴 3 하고 int 받지 않는 그러니까 무조건 int 값 하나 리턴하는 그런 느낌으로 펑크는 3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자, 요 펑크라는 이름은 std: 펑션 형식 변수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썼던 컨벤셔널한 함수를 담아놓고 쓸 수 있어요. 또는 방금 봤던 느낌대로 giving s 해가지고 int 오퍼레이터 소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5를 주도록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여기서 맨 땅에서 s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 갖고 걔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S 오브젝트는 우리가 붙잡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는 안 받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게 진짜 함수든 아니면 아무튼 간에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붙여갖고 쓰는 걸 지원하는 친구면 전부 다 어셉트 할 수 있는 되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가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은 S 오브젝트 하나 즉석에서 만들어갖고 밀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해 줬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펑크를 붙잡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const int 뭐 result는 펑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result는 이제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항상 우리한테 그러니까 항상 5를 담은 채로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거를 담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전에 봤었던 일반적인 함수도 담아놓고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런 애들 여러 개를 3도 담고 그 다음에 S 오브젝트도 하나 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야기를 이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어 0 형식 오브젝트, 플레이어 1 형식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마련해갖고 지금 넣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저런 식으로 뭔가 그 구조체,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클래스라는 세 글자 단어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클래스 데이터 코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당시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this라는 거 여러분 생각나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여기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함수 덩어리 3개, 코드 덩어리 3개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여기서의 플레이어는 코드 덩어리예요. 근데 어떤 코드 덩어리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문장들의 나열일 수 있어요. 어떤 코드 덩어리는 그거보단 좀 더 무거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카운트 값을 가지고 좀 더 똑똑하게 동작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도입해 놓고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그 정도까지 살짝 소개를 해두고 자, 그래서 패치 다 끝나면 여러분 무난하게 지금 실행하실 수 있을 거고 뭔가 요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정의해 뒀으니까 그 메인 정의 안에 적혀 있는 함수 호출식이 잘 위졸브 돼서 잘 컴파일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출 가능한 그러니까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지원하는 오브젝트를 보통은 이 동네 C++ 동네에서는 펑션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함수 오브젝트예요. 말 그대로 호출할 수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21세기에는 더더욱 축약해서 뭐라고 부르냐? 컬러블이라고 불러요. 호출할 수 있는 놈들 같은 느낌의 단어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컬러블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여러분 컴프 1 수업에서 파이썬 수업에서 오류 메시지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자, 넘버는 3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넘버에는 인트 형식 값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트 형식은 컬러블 하냐, 호출 가능하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인트 값을 멱살을 붙잡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겠죠? 하면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트 형식은 호출 가능한 형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3의 멱살을 붙잡고 너 내용물 실행할 거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딴 거 한번 볼까요? df 아니면 넘버는 프린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넘버에는 현재 프린트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넘버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때는 오류가 나지 않죠. 왜냐? 넘버에 현재 담겨있는 프린트는 아무튼 컬러블이다 이거예요. 함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직접 만든 이런 친구도 넘버는 펑크 한 다음에 넘버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한테 3 준다 이거예요. 얘도 컬러블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리스트 형식 컬러블 할까요? 이 친구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한테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스트는 저렇게 함수 호출식의 좌항 자리에 밀어놓을 수 있는
형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값을 리스트 형식 값을 밀어넣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늘날에서는 C++나 다른 동네에서도 그냥 컬러블 하면 대충 알아먹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봐봐요. 컬러블 하면 이게 형용사잖아요. 여기서 오묘함을 느낀다라면 여러분 지금 꽤나 타락한 겁니다. 베리어블이랑 똑같아요. 그죠? 격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컬러블도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뭐 저 동네에서 늘 그렇잖아요. 그죠? 가져가실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컬러블이라고 파이썬 동네에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넘버는 인트하고 엔터 칩시다. 그러면 넘버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얘는 지금 그거잖아요. 형식, 그러니까 타입 형식 값은 타입 형식은 컬러블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엔터 치면 우리한테 0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int랑 str 적고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3.5 하면 3.5에 대한 int 형식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nt 형식이 함수 형식이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func 같은 경우는 이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컬러블 중에 컬러블한 형식들 중에 진짜 함수 형식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형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의 경우도 그랬고 int 형식 str 그러니까 int str 이름에 담겨 있었던 그 형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친구들도 함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괄호 열고 닫고로 꾸미는 함수 호출식의 저항 자리에는 적을 수 있는 친구다. 호출 가능한 친구다. 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이 부분은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도 그게 가능해요. 21세기부터는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짜로 함수 그 자체, 호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함수 그 자체 밀어넣을 수도 있고 원한다라면 아무튼 소괄호 열고 닫고를 지원하는 뭔가를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임의의 숫자 하나를 뽑는 코드도 그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소괄호 열고 닫고를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도 지금 청록색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함수가 아니에요. 걔는 오브젝트입니다. 미리 잘 준비해 놓은 친구예요. 걔는 내부적으로 미니멈이 얼마냐 맥시멈이 얼마냐 그래서 나중에 엔진에서 숫자 하나 받아오면 걔를 어떻게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이번 주사에 굴린 결과를 내뱉을 것이냐와 같은 그런 사전 준비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오브젝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트값 하나 얻고 싶어라고 말할 때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런 작업을 지금 한번 해줘를 의미하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 함수 호출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미리 오버로드를 해놨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갖고 네 디스트리뷰션에 입각해서 숫자 하나 뽑아줘와 같은 의미로 오퍼레이터 소괄호 열고 닫고를 썼다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스 선언 다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 것 같고 그 컬러블한 친구들을 뭉뚱그려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std: 펑션 형식이 있다. 지금 뭔가 꺽쇠 열고 닫고 표현이 살짝 등장했는데 얘는 일단은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지금 꺽쇠 안에 있는 표현 여러분 얼마든지 아마도 읽을 수 있겠죠? 얘 지금 쉽게 말하면 int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 같은 느낌으로 좀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 지금 형식과 관련한 표현이고 데클러레이터 이름이 안 적혀 있을 뿐이지 인수로 폭탄 L-value 레퍼런스 받고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이 폭탄 L-value 레퍼런스인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해 놨다 봐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 조사식 탭에서 구경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꺽쇠 안에다 적어뒀다. 그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호출 가능한 뭔가 컬러블이기 때문에 진짜 함수도 저 배열에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0번째, 1번째, 2번째 예시 중에 1번째 예시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함수 정의를
일단 위에다가 적어놓고 그 함수 이름을 당연히 요 플레이어즈에다가 지금 도입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펑션 오브젝트, 그러니까 컬러블 친구들은 진짜 함수가 아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 변수를 곁들여 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레이어 제로가 항상 3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아예 생성자가 인수로 인트 값 하나를 받으면 그렇게 인트 값을 3을 지정하면 항상 3을 더하는 친구, 인트 값을 7 지정하면 항상 7을 더하는 친구와 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를 해두고 걔를 실제로 나중에 플레이를 할 때, 게임을 돌릴 때 써먹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름은 같은데 동작은 다른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그때그때 발급해놓고 생성해놓고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얘는 조금 슬프게도 컨벤셔널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가지고는 쉽사리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막 전역 변수 막 그런 거 막 추가로 도입하고 우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예뻐 보이진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 확실히 우리가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것만 보면 왼쪽 친구는 3으로 세팅한 친구니까 3초 기다리겠지. 얘는 5초 기다리겠지. 뭐 나중에 뭐 7초 기다리는데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수식 하나만 살짝 리터럴 하나만 살짝 바꿔 적어서 완전히 다른 플레이를 하는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를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데이터 코드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기 위한 개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건 데이터에 중심을 맞췄었습니다. 데이터랑 그걸 다루기 위한 코드를 붙여둔 폭탄 같은 게 가능했다라면 그 반대도 사실은 가능해요. 주인공은 코드 덩어리인데 그 코드 덩어리를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스마트하게 실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오브젝트에 몰아가지고 같이 세트로 들고 다니는 그런 플레이어 친구들도 충분히 우리가 도입해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친구는 항상 3초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항상 5초 기다리는 서로 다른 계산 결과, 서로 다른 실행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멤버 변수, 멤버 연산자들, 소속관계 이런 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배웠던 지식들이랑 전혀 모순점을 갖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파이썬도 그렇고 C++ 동네도 소괄호 열고 닫고를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버로드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10분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뒤에 있는 내용 살짝 어려운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살짝 정리하고 요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넘어가는 부분 조금 더 정갈하게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아까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지금 일찍 끝내는 건데 과연 몇 명이나 남나 한번